아무리 심해도 심하게 하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도가 네.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, 이걸 보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예. 또 퇴임한 후의 말이 예. 달라지는 거, 예.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향정신성 뭐 약품을 뭐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.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.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.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것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은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아니야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는 강하죠. 그때 이제 사과를 한 것은 이 태블릿 PC에서 뭐 많은 자료가 쏟아졌느니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저기 뭐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한 것은 그 어떤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뭐 이렇게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?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.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지금은 그냥 막 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답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돕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. 야,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보여요.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좀 느끼셨습니까? 전혀 고영태라는 이름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. 정말 참 끔찍한 거짓말도 앵간해야지.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거 없고요.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.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.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.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. 정책과 무슨 기밀을 알았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인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청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. 추천할 수는 있죠.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.
내가 살피지 못했다면 그게 내 불찰이고 잘못이다.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예.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.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,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.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?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. 그건 대통령께서 모르시죠? 예. 너무나 많은 그 이제 허황된 얘기들이 떠돌다 보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뭐 거기 있었을 거고, 또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, 또 그 이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합류한 게 아닌가. 개혁은 뭐 영원히 물 건너가지 않을까.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.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?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.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.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? 그건 아니죠.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. 예.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뭐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.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계획이 없어요. 다 보고 있어요.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,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. 또 법치를 지켜야 된다.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. 혹시 태극기 시위에는 가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그것도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뭐 통진당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쭉 열거할 남은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재정 관리를 좀 잘 열심히 하고, 또 그 펀더멘탈을 잘 이렇게 좀 관리하고, 이렇게 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그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.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냥 숫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국제사회도 그만큼 그 인정을 해주는구나, 그런 게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. 취임하면서부터 그 창조 경제, 문화 융성 이런 거를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. 미래를 준비하는 거, 또 지금의 그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,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죠. 대북 관계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와 약속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, 지금 그 경제를 비롯해서 제가 아주 딱 24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, 그래서 이제 성과가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제 중국하고도 많은 소통을
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설명도 하고. 예. 그러나 이제 그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.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에요. 방어 시스템이에요.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나라죠. 나라에서 자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방어 그 시스템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. 예. 그 주권이 짓밟히면은 그거는 만만한 나라가 돼서 계속 짓밟히겠죠. 그럼 결국 나라도 지킬 수 없잖아요. 예. 그 세계의 경제 안보 정책이 그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민첩하게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동북아 환경도 막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헤쳐 나갈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, 노력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. 정당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신념, 가치관, 역사관, 뭐 안보관, 뭐 경제관,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아, 저 정당에 가면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그 만들어지는 정당은 그 힘도 쓸 수 없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드라마를 많이 그 볼 시간은 없고 밀린 뭐 서류들이 이제 뭐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. 뭔가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그 동질성도 회복하면서 해보려는 시도도 했었었죠. 그러나 이제 그게 안 통할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미사일과 그 뭐 핵실험 핵으로, 이런 걸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도 그 저기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. 동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그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. 끝까지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. 이거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기보다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나.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.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허황된 얘기,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이제 잔뜩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래? 뭐 아니면 말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됐어요.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
사회가 됐습니다. 예.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. 예. 국민들께서 이런 와중에도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예. 제가 좀 힘들지만 그 힘이 납니다.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네.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그 어떤 저의 예. 그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